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고, 그다음에 보이시죠? 커머셜 대표님 살짝만 좀 키워주세요. 사이즈? 예, 좀 작아요. 이게 풀 페이지로 좀 나오면 좋은데, 그지? 화면은 보이기는 보이죠? 네, 커머셜 바이어 테넌트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이라는 것이 이제 그 폼 이름이고, 폼 이름 찾기 힘들면 밑에 보면 150이에요. TXR 150이가 커머셜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이고, 페이지가 꽤 많아요. 7페이지예요. 지금 합시다. 이 페이지를 넣으려면, 있다. 풀 스크린. 씨, 너무 큰데, 이거. 너무 크죠, 이거? 아니요, 좋아요. 좋아? 네, 어이, 너무 큰데. 좋아요. 오케이. 클라이언트 브로커란을 적는 거에 사이닝하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적으려면 브로커 회사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에이전트 이름도 같이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사인해요?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레프레젠 하면 자기가 여기다 적어요. 브로커 회사를 적고 여기다가 뭐 수학 힘 이렇게 해서 적고 사인하면 돼요. 여기는 라이센스 넘버는 회사 라이센스 넘버, 요거는 자기 라이센스 넘버 여기 적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ppointment는 누가 누구를 잠깐만요. 오케이. 어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얘기해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내가 테넌트 랩으로 일을 할지 바이어 랩으로 일을 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바이어 랩을 할 때는 바이어가 되는 거고요. 테넌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테넌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definition을 보면 acquire 한다는 거는 바이어인 경우엔 purchase고 테넌트일 땐 lease. 네? 그 다음에 뭐 클로징이란 말은 것이고요. 제일 그 마이크 지금 울리는 사람 마이크 끄세요. 마켓 에리아를 적는 거를 되게 더 뭐라 그러지? 헷갈려 해요. 만약에 바이어인데 바이어 특성이 어느 스페시픽 식당이나 어떤 스페시픽 비즈니스나 스페시픽 빌딩이나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 고민할 게 없죠. 여기다가 그 프로퍼티 주소를 적으면 돼요. 그죠? 주소와 상호와 이런 걸 적으면 돼요. 그런데 캐롤톤에서 아니면 뭐 리엔더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에리아를 적어줘야 돼요. within the perimeter boundary of 해놓고선 city 이름을 바로 적으면 그 city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zip 코드를 물어보는 경우 같으면 zip 코드를 적어줘도 돼요. 그래놓고 찾는 찾는 물건의 지금 에리아만 여기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다가 뭐 캡 레이트 얼마에 프라이스 레인지 얼마서부터 얼마 이런 걸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범위가 광범위하면 광범위할수록 누가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해요. 조건을 자꾸 달면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켓 에리아를 적을 때는 DFW 막 이렇게 적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commercial building to purchase in the area of Dallas Fort Worth 이렇게 area 하고 딱 적어버리면 컴플리트하게 깔끔하게 끝나죠. 마켓 에리아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는 지금 뭐예요? 넘버
몇 개를 찾는지, 뭐, if client intends to acquire more than one property, 그러면은 여기 뭐 대부분 뭐 하나를 찾겠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DFW 적고 five properties, five location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는 거예요. 그 텀은 날짜 사인한 날부터 어, ends of at the earlier of 그 midnight 바로 전까지 그 날짜까지 끝나는 날짜 적어. 보통 이거는 1년 정도 적으세요. 바이어를 파는데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1년 하면은 여기다 먹지만 커머셜은 1년 해도 뭐 됩니다. 그 consequences는 나 아니고서 다른 사람을 이 해당되는 에리아에서 통해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representation agreement. 그리고 커머셜은 이 사람한테 사도 되고 저 사람한테도 사도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꼭 이 사람한테 사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 원하는 프로퍼티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리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에이전트한테 맡기죠. 그러니까는 레지덴셜일 때는 그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딜이 밀어서 사인 받는 어떤 그런 약간 좀 푸시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면 커머셜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호락호락 써주지 않아요. 레지던셜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뭐 어블리게이션이 있죠. 뭐 열심히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클라이언트는 exclusively through broker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만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매를 한다. 얘기하지만 구매 및 리스예요.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오블리게이션 중에는 또 내 세일즈 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긴 한데 인폼 아더 브로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컨택이 오더라도 어, 뭐 MRG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답을 받아라라고 넘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인폼을 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 안 하고 나 사인한 적 없어. 나한테 직접 딜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를 사인해 놓고도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representation은 그 제너럴한 얘기를 쓴 거고, 인터미디어리는 양쪽 다 할 경우, 인터미디어리 다시 좀 컨펌을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인터미디어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개인이 아니라 브로커 회사에 해당되는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바이어 셀러를 다 핸들링 한다 그러면 내가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사람의 상대 파티는 커스터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딜을 하지만 two client with two fiduciary duty를 할 수가 없어요. one agent는. 브로커는 에이전트를 둘로 짜개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만하고 저 사람한테 저만 해가지고 누구 레프레젠할지 모르게 하면은 로스 수당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인터미디어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인터미디어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야 되고 이 클라이언트 내가 당신을 통해서 사는데 만약에 살라고 하는 저쪽 반대 랜드로드나 셀러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신은 그래도 당신 회사는 나만 represent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이게 no intermediary. 네? 그래서 이 노티스는 방금 말한 그 내용을 갖다 풀어서 쓴 건데 인터미디어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써야 되고 separate writing에 뭐 해당되는 파트에서 써서 디스클로즈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얘기할게요. 브로커 회사에서 인터미디어리가 가능한 겁니다. 에이전트는 두 클라이언트를 커미션을 내가 많이 가지려면 양쪽 다 두 배를 가지려고 그러면 한쪽은 레프레젠트 하는 그, 그 피듀시얼이 듀리를 지켜야 되고 커스터머에는 디스클로즈를 할 수 그러니까 상대편 아더 파리를 갖다 도와서 진행을 할 때는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주고 조심스럽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 매매일 때 얘기인데 증거가 될 만한 얘기는 문자나 이메일로 잘 안 남깁니다. 난 반드시 미스터 김일한테 살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레프레젠테이션 사인은 안 했지만 난 꼭 당신한테 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붙은 경우에 그것도 또 회사에서 다른 에이전트를 이렇게 인터미디어리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연결을 못 시키고 나가 단독일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남기지 마라. 예? 말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나중에 저 미디에이션이나 뭐가 오고 그러면 증거 없으고는 그냥 다 그냥 묵살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테크니컬리 비즈니스 매매할 때는 살살살살 해도 된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브로커피는 여기다 커미션 액수를 적는데 내가 바이오 랩을 하는데 커미션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셀러나 랜드로드한테 커미션을 받아요. 받는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는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봐요. 여기 보면 커미션 눌러놓고 여기다 퍼센트 세일즈 프라이스를 한다니 이 지금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랜드로드한테 나오거나 셀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랜드로드나 셀러로부터 커미션이 확실히 나오는 경우에는 이 란은 다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뭘 누르냐면 여기 스트라이크 아웃 섹션이죠. 이걸 눌러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 랜드로드가 커미션 안 주는 경우 많죠. 랜드로드가 그냥 있던 자리 세컨즈에 들어가는데 너 손님 데려가서 고맙다 근데 커미션 안 줘. 그런 경우에 무조건 여기서 받아야 돼요. 바이어한테. 내가 웹프리전하고 내가 일했는데 공짜로 일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이어한테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데 커미션은 저한테 거꾸로 주셔야 됩니다. 할 때 여기다 적으면 돼요. 퍼센트 적으면 되고요. 리스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of all base rents to be paid over the lease. 5year 리스면 월 렌트가 2,000불인 경우에 60개월이면 12만 불이죠. 12만 불에 대한 퍼센트를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재밌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는 먼저 셀러로부터 커미션을 갖다가 요구하고 broker will seek to obtain payment of the commission specified in paragraph 11 여기에 돼 있는 걸 먼저 요구를 하고 그죠? If such person refuse or fail to pay broker 셀러가 돈을 페이를 안 할 경우에 바이어가 브로커한테 페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가 확실하다든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셀러한테 확실히 받는다는 그 약속 이거 어떻게 안 지우지?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셀러한테도 받는데도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클라이언트, 바이어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브로커가 주기는 주는데 만약에 못 줄 경우를 당신한테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위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자신 없다.
이것도 분명히 자신 있어서 분명히 셀러로부터 받는다 하면 이거 자체를 클릭을 두 개 자체 클릭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경우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셀러랑 리스팅 어그리먼을 갖다가 했을 경우 오케이? 랜드로드랑 주기로 오파를 넣었는데 오파에 커미션 어마운트까지 해가지고 리싱 커미션 컨트랙을 갖다가 랜드로드한테 받았을 경우 또 셀러로부터 확실히 리스팅 어그리먼 받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작성 클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클로징이 돼야지 뭐 돈을 준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거예요. 브로커 커미션 페이어블이 클로징 오브 더 트랜잭션. 그죠? 리스가 랜드로드하고 테넌트하고 리스가 엑스큐시 되면 그게 그것도 클로징이에요. 그죠? 그것도 클로징이에요. 클라이언트가 breach of a written contract to acquire property in the market. 이거는 좀 많이 지우는 편이에요.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다가 리튼 컨트랙에서 나한테 안 사고요.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샀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하면은 어디로 가요? 여기에 적은 퍼센트를 바이어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커머셜에서 손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거나 하다가 저놈이랑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그 프로퍼티를 구할 거 아니에요. 사거나 리스라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클레임에서 받을 수 있다. Earned and payable. 여기 딱 1, 2, 3번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나 이상일 때도 다 준다. If client acquires more than one property. 하나 사기로 했는데 두 개를 샀어. 그래도 두 개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고 지정이 됐다고 해서 DFW에서 하나 사기로 했는데 세 개를 샀네? 그리고 세 개를 리스를 했네?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3번은.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오케이. additional compensation은 뭐 보너스 or 거기에 필요한 뭐 marketing fee. If seller or landlord or the agent offer compensation in excess of the amount stated 3%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나중에 파이널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커미션 엑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3% 분명히 받기로 리스에서 4% 받기로 리스에서 보통 통상 되어 있는데 이거 12월 31일까지 사인하면 내가 1%더 엑스트라로 줄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꿀떡 상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줄에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갖다가 클레임 못해. 너 3% 받기로 해놓고 저쪽 상대편에서 4% 받았지 1% 개원해. 이거는 못하게끔 돼 있는 게 additional compensation이에요. 네? 그는 뭐 acquisition of brokers listing 거는 뭐 페이드 되는 그 브로커 어그리먼트, 브로커 리스팅 어그리먼에 대해서 연관돼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해당은 되지 않고요. 아워리 피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어드밴스 피도 해당이 잘 안 되고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시간당 돈을 받는다는 건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브로커가 일하면서 시간당 돈을 받아. 현실성이 없는 거고 일 시작하기 전에 나 돈 먼저 주고 시작하세요. 그 뜻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해당 안 되고 현실성이 없는 거고 4번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 리스를 했는데 그 리스한 테넌트가 그 건물을 샀을 때 그것도 돈을 몇 프로 달라고 하는 게 더 억지고 이거 손님이 이해 못한다고 특 해놓고 여기 딱 3%딱 했어. 클릭 딱 해놓고 그리고 한 10년 지났네 리스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샀네
조용히 해가지고 3% 클레임하고 3% 받아먹는다는 얘기 현실 가능성이 없고 해놓고 여기다 보는 거 우리 하지 맙시다. 리뉴얼 뭐죠? 리스를 했어요. 셀링은 포함이 안 돼요. 아까 레프레젠테이션 바이어하고 테넌트인데 이거 테넌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테넌트. 그 리스를 5년이면 5년 끝났는데 리뉴얼 했을 때 리뉴얼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50-50 거의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장님 이거 리뉴얼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저한테 커미션 보통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어디랑 지금 일치가 되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4%를 적고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스토리는 어디로 역해서 올라가냐 하면은 이 스토리가 똑같아요. 적었는데 브로커가 만약에 줬으면은 상관이 없고 만약에 안 줬을 때는 바이어한테 받는다 이 얘기거든. 여기 클릭이 돼 있다고. 근데 다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리뉴얼에 대해서는 랜드로드가 리싱 커미션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많지 않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클릭을 했다고 하면 랜드로드한테 못 받는 거를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테넌트한테 엑스트라로 리뉴얼했다고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어요. 받으려면 원 리스팅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그 랜드로드와의 5년 계약에 받는 커미션을 받고 그 사람과의 추가로 리뉴얼이 돼가지고 받는 커미션에 대해서 랜드로드한테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먼저 트라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걸 이거 리뉴얼 안 받았다고 바이어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작성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또 골 때리게 받는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 적으면 랜드로드한테 주나 보다 그러고 말도 안 되게 여기다 적어놓고 한 5년 있다 생각해 보니까 바이어한테 돈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인보이스 가지고 받으면 안 돼요. 그걸 misrepresentation이에요. misrepresentation. represent을 잘못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해 지금 쭉 보고 있는 게 뭐예요? compensation, broker fee, EC, hourly fee 말고 advance fee 지금 돈 받는 조목을 지금 적은 거죠? 이제 공사비 적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한테 미스터 김 내가 지금 요즘 가게를 지금 이제 해가지고 좀 수리를 좀 해서 한 10만 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10만 불 들인 거 이 공사하는 거를 좀 도와줘라고 브로커의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브로커한테 돈을 어느 정도 낸다. 천불이면 천불, 만불이면 만불 낸다. 이거는 장점과 단점도 있고 좀 프로페셔널하게 테넌트 랩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장님 오픈할 때까지 6개월 동안에 도와드릴 테니까 공짜로는 못 해드리고요. 월 얼마 정도 쳐가지고 하면 내가 CO 받는 거, 또 인스펙션 받는 거 사장님 대신에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컨트랙터들이랑 사이닝 하거나 계약서 맺은 거 제가 리뷰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공짜로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가지고 리스를 자리를 얻었는데 오픈하려면 6개월 동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6개월 동안 사라질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공짜로 도와주긴 너무 일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요구해서 얘기를 깔끔하게 하는 경우도 괜찮다. 왜냐? 이 사람 주머니에서 이 테넌트 주머니 1불도 안 나왔거든. 모든 커미션은 랜드로드한테 나왔기 때문에 바이어나 이 테넌트는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일식당을 샀어. 일식당을 새로 들어온 이 손님은 내 바이어고 내 클라이언트인데 나한테 1불도 준 적이 없어. 계속 도와달래. 공짜로 못해. 못하겠어요. 지금 한 10,000불 주세요. 이거야, 이거.
오케이? 이거는 상관없고 아더에다가 뭐 추가로 돈 받을 거 있으면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뭐 리스팅인 경우에는 뭐 사이니지 이렇게 사이니지 같은 거 이런 거를 필드 갖다가 예를 들면 1,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랜드로드한테 받기도 하는데 바이어한테 돈을 엑스트라도 받을 만한 것들은 컨스트럭션까지 받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시큐리티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죠. 부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사실은 사장님 제가 POS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합니다. 시스템 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돼. 이거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 아니에요. 이거 모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아니면 이거 하는 거에 관계된 트랜잭션으로 보면 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있죠? 이런 거. 이삿짐, 뭐 케이블 컴퍼니, 텔레콤 뭐 이런 것까지도 돈을 받아먹는데 뭐 POS는 없겠어? POS도 추가가 되지. 프로텍션 피리언 보통 커머셜은 한 30일 정도 씁니다. 익스파이어가 됐는데 1년 계약인데 1년 끝났는데 13개월째 딱 딜이 됐네. 그런 경우에도 12개월 안쪽에서 진행되는 거에 한해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프로텍션 피리어드예요. 그 사이닝한 날짜를 넘어간 거, 그것도 30일 정도는 포함이 된다. excluded property는 지금 내 클라이언트가 이미 진행하던 게 있어. 나랑 사인하기 전에 어디에 아까 얘기한 DFW가 있는데 뭐 무슨 그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진행하고 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리싱인 경우에는 어, 리싱인 경우에는 그 집은 이미 내가 나오면 그쪽 에이전트랑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갖다가 당신 주는 커미션에 제외한다 하는 내용을 적는데 여기 보통 주소를 적어야 돼요. 주소를. 네? 그런데 그 날짜 기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 기점 그 날짜 기점이 그 계약한 리스팅 어그리먼트 저기 랩 테넌트 바이어 랩을 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있는데 이것도 임의로 계약은 7월 1일이 돼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더 얘기해보고 그걸 결정합시다. 7월 7일로 정해 놓고 7월 7일 이전에 얘기가 진행되는 것들은 제외한다. 이거기 때문에 이 날짜가 리스팅 어그리먼트에 오버랩 돼가지고 더 넘어가는 경우를 여기다 적습니다.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excluded property인데도 불구하고 this broker will not be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specified in this agreement, but client will pay broker upon closing a fee equal to 요거를 적을 경우 exclude 시켜놨는데 내가 4%는 안 주고 요거는 내가 미안한 마음에 한 반 정도로 내가 줄게. 이렇게 이게 또 렌트도 전체 리스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또 뭐 이렇게 줄게. 올 렌트. 익스클루드 되어 있는 물건에 한한 지금 조건들이에요. 이거는. 미안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이 됐다 그러면 계속 내가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해야 될 아직 듀리가 엄청 남아 있잖아.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공짜로 부려먹기 힘드니까 이 돈을 주고 완전히 클로징이 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카운티는 뭐 테런 카운티든 뭐 트래비스든 적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mediation, default, authority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우리 컨트랙에 다 있는 것들 내용이에요.
다음에 IBS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만약에 리스인 경우에는 디스클로저나 이런 거를 몇 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스페셜 프로비전은 이 외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이것도 제너럴 텀들이에요. 쭉 제너럴 텀들이에요. 적고 하면 땡.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